아주 오래전 선과 악의 경계가 흐릿하던 시절,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으나 짐승의 본성을 지닌 존재들이 세상을 떠돌고 있었습니다. 고려 말 깊은 숲속의 작은 마을에서 신비롭고도 두려운 이야기가 펼쳐졌습니다. 이 이야기는 동물의 말을 알아듣는 한 소년과 그의 동생, 그리고 죽은 자들의 안식을 되찾기 위한 여정에 대한 전설입니다. 지금부터 그들의 용기와 진실을 찾아가는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시죠. 고려 충수광 시절, 현신과 집신이라는 두 형제가 살고 있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비범한 능력을 지닌 이들 중 형인 현신은 특히 동물의 말을 알아듣는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절에서 공부하던 중 까마귀들이 시끄럽게 우는 소리를 듣고 현신은 동생에게 말했습니다. 저 까마귀들이 덤불 아래에 먹을 것이 있다고 서로 말하고 있어 의심 많은 동생 집신은 직접 확인하러 갔다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덤불 속에는 어린 소년의 시신이 처참하게 찢겨진 채 피를 흘리고 있었습니다. 형제는 급히 마을로 달려가 어른들에게 알렸지만 오히려 죽은 소년의 어머니가 그들을 범인으로 몰았습니다. 그녀는 오열하며 관아로 데려갔고 관아에서도 형제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관리는 이들이 동물의 말을 이해한다는 것이 이상하게 느껴졌고 몰래 제비 둥지에서 새끼 제비 2마리를 숨긴 뒤 형제에게 물었습니다. 지금 제비가 뭐라고 우는지 말해봐라. 그러자 현신은 말했습니다. 어미 제비가 자기 새끼들을 왜 데려갔냐며 울고 있어요. 관리는 크게 놀라며 형제를 풀어주었습니다. 형제는 풀려났지만 진짜 범인은 여전히 잡히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두 형제가 빈절에서 공부하고 있을 때 이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삐걱, 삐걱. 히히히. 너두운 그림자가 그들을 바라보며 서 있었고 집신은 겁에 질렸습니다. 현신이 용기를 내어 다가가자 그것은 다름 아닌 며칠 전 죽은 소년의 시체였습니다. 머리는 흐트러지고 피부는 부어 있었으며 입술은 이상한 소리만 내며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형제는 비명을 지르며 도망쳤습니다. 이후 현신은 정신을 차리고 말했습니다. 장례 중 시신이 사라졌던 집이 틀림없이 있을 거야. 날이 밝기 전에 알려야 해. 그들은 형이 시신을 지키고 동생이 마을로 달려가 사람들을 데려오기로 결정했습니다. 첫 딸기 울자 시체는 쓰러졌고 마침내 마을 사람들이 횃불을 들고 절에 도착했습니다. 상주와 가족들은 시신을 보고 오열했습니다. 장례 도중관이 열려 시신이 사라졌던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상주는 형제를 칭찬하며 물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현신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마을 어딘가에 이상한 기운이 있습니다. 직접 살펴보겠습니다. 형제는 마을 사람들과 함께 수색을 시작했습니다. 마을 끝자락, 가시덤불로 둘러싸인 낡은 신당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이곳은 예전에 무당들이 퇴마를 위해 사용하던 곳이었지만 오랫동안 버려져 있었습니다. 현신은 음산한 기운을 느끼고 불을 질러 신당을 태우자고 했습니다. 그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불이 꺼질 때까지 아무도 움직이지 마세요. 불길이 타오르자 신당 안에서 끔찍한 비명이 들려왔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낼 수 없는 괴물 같은 울음소리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 도망치려 했지만 현신은 그들을 붙잡아 말렸습니다. 결국 타오르는 신당에서 붉은 빛이 솟아올라 하늘로 날아가 북서쪽으로 사라졌습니다. 현신은 아쉬워하며 중얼거렸습니다. 한 마리는 놓쳤어. 모두가 당황하자 그는 설명했습니다. 이 신당엔 붉은 구미호들이 숨어 살고 있었습니다. 아이를 죽이고 시체를 훔친 것도 다 그 녀석들이에요. 암컷은 불에 타 죽었지만 수컷은 도망쳤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엔 반신반의했지만 직접 그 광경을 목격한 후 더 이상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현신은 설명했습니다. 구미호는 사람의 심장을 먹고 인간이 되려는 요괴입니다. 이번 경우엔 장례를 틈타 시신을 바꾸어 영혼을 떠돌게 만들었죠. 신당을 태운 것은 붙잡힌 영혼들을 풀어주고 암컷 구미호를 없애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수컷 구미호가 도망쳤기에 여전히 위험은 남아있었습니다. 현신은 당분간 숲에 들어가지 말고 이상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주의하라고 당부했습니다.
구미호는 인간으로 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형제의 용기와 지혜 덕분에 마을은 큰 재앙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이 끝난 후에도 현씨는 종종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붉은 달빛이 숲속을 비추고 떠돌이 영혼들이 울부짖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낮고 음산한 목소리가 속삭였습니다. 그것은 떠나지 않았다. 숨어있다. 때를 기다린다. 현씨는 도망친 수컷 구미호가 여전히 근처 어딘가에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는 더 깊은 명상과 자연과의 교감을 통해 기운을 감지하려 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숲속에서 붉은 옷을 입은 여인이 들어가는 것을 봤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하지만 나오는 모습은 없었고 발자국은 낙엽 속에서 사라졌습니다. 마을엔 다시 불안감이 퍼졌습니다. 어느 날 밤, 마을에 낯선 여인이 나타났습니다. 길을 잃었다며 들어온 그 여인은 매우 아름다웠지만 현씨는 그녀의 눈빛에서 이상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때로는 따뜻하고 때로는 날카롭고 차가웠습니다. 그는 그녀를 몰래 따라갔고 여인이 밤중에 몰래 숲으로 들어가 옛 제단에서 무언가를 하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발각되자 그녀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현씨는 확신했습니다. 그녀가 바로 수컷 구미호였습니다. 그는 즉시 쫓지 않고 마을 사람들과 함께 계획을 세웠습니다. 보름달이 뜨는 날, 가짜 제물을 준비해 신성한 제단을 세웠습니다. 예감대로 구미호는 다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신성한 제의가 시작되자 현씨는 앞장서서 경을 외웠습니다. 종이로 만든 수호물과 신성한 불이 결합되어 구미호의 기운을 억누르기 시작했습니다. 구미호가 모습을 드러내자 붉은 빛이 숲을 감쌌고 빛과 어둠의 영적인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결국 구미호는 비명을 지르며 순수한 빛 속에서 사라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무릎 꿇고 감사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날 이후 마을엔 더 이상 재앙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두 형제는 겸손하게 살아가며 사람들을 돕고 돌을 닦았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전설이 되었고 사람들은 믿었습니다. 마음이 맑고 선하면 세상에 어떤 악도 머물 수 없다.